거지 같은 옷 입고 어딜 기어들어와? 응급실 대기실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죠. 그곳엔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한 여고생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17살 윤아린이었어요. 할인의 교복은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등에는 의식을 잃은 한 노인이 엎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할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7시까지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공부하다 보니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외할머니 김말순과 단둘이 살고 있는 할인에게는 힘들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어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야 했거든요. 부모님을 5살에 화재 사고로 잃은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할인은 누구보다 현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놀고 있을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되려 노력했어요.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병원 간호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죠. 가방 속 교과서들은 새어든 빗물로 축축해져 있었고 운동화는 완전히 젖어서 걸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은 한숨을 쉬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렇게 늦어서 죄송스러웠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할인이 집에 올 때까지 잠들지 않으셨죠. 가난하지만 따뜻한 집, 그곳이 할인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할인의 시선이 길 건너편 인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비에 젖은 회색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만 보며 바쁘게 걸어갔죠. 어떤 이는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우산을 쓴 직장인들, 학생들, 주부들이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집에 빨리 가야 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더 늦으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우산도 없어서 더 비를 맞게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거든요. 만약 저분이 우리 할머니라면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할인의 발걸음은 이미 노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할인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인은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죠. 옷은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잠깐 쳐다봤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할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택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 시간대라 모든 택시가 바빴거든요.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노인의 상태가 너무 급해 보였어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죠. 그때 하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노인을 업고 병원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17살 여고생이 60대 노인을 업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를 도우며 생긴 의외의 힘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하리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기억 속에 있던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빗속을 뛰어가는 할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저렇게 착해? 쉬하는 거 아냐? 요즘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 많잖아. 저 애도 참 별나네. 저런 일에 왜 끼어들어? 혹시 저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인가? 하지만 하리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등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체온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죠. 하리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운동화는 완전히 젖어서 무거웠고 교복도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어요. 등에 업힌 노인 때문에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10분쯤 뛰어간 끝에 드디어 종합병원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마지막 힘을 내어 응급실 입구까지 달려갔죠.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겨를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하리는 숨을 헐떡이며 접수 창구로 향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졌고 진흙으로 더러워진 교복 때문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리고 그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한 환자의 보호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죠. 그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은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었어요. 비싼 옷차림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이 할인의 초라한 행색과 대조되었습니다. 여긴 무료 급식소 아냐? 저런 애가 왜 여기 와? 여성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할인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온몸이 비에 젖어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진흙으로 더러워진 교복은 정말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등에 업힌 노인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용기를 내어 접수 창구로 다가갔어요. 저기 이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하지만 접수 담당 간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진료 못 받아요. 대기자도 많고요. 간호사는 할인의 젖은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 뚝뚝 떨어뜨리지 마세요. 청소 다 해놨는데. 할인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 보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제발요,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다고요. 할인은 간절한 목소리로 매달렸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에요. 보호자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응급 환자라도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때 대기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애가 뭘 안다고 환자를 데려와?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냐?
요즘 애들이 유튜브 때문에 별짓 다 하잖아. 저것도 그런 거겠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할인을 압박했습니다. 할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한심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27살의 젊은 인턴 의사 김지훈이었어요. 지훈은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인은 희망을 느꼈어요. 선생님, 이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업고 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다고 해요. 지훈은 할인이 업고 있는 노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는 숨소리, 차가운 손을 확인한 지훈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응급 상황이네요. 일단 침대로 옮겨드리죠. 지훈의 지시로 간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달갑지 않았어요. 노인을 휠체어에 옮기면서 한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아냐? 손도 못 대겠네. 냄새도 나고. 정말 지저분해. 할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지금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노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지훈은 노인을 응급처치실로 옮긴 후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의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노인의 손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손등과 손목 부근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흉터를 보며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생활 화상과는 다른 패턴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노인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고 저체온증도 있어요. 수액 처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의 신속한 조치로 노인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지훈은 할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빨리 데려온 덕분이에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할인을 바라보며 계속 수군거렸어요. 저런 애가 뭘 안다고. 괜히 오지랖 떨어서 병원만 시끄럽게 만들어. 할인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 노인을 도와야 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나쳤어야 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훈은 기본 처치를 마친 후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신원 파악이 필요해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게 있었나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길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지훈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원불명의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죠. 할인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누군가의 할아버지, 아버지였을 이 노인이 왜 혼자 길에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할인은 문득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때 지훈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할인은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진흙으로 더러워진 교복, 흐트러진 머리, 창백한 얼굴.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리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리한 후 병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이 노인이 자신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가끔씩 그 노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깨어났을까, 가족들이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병원을 다시 찾아갈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우연히 그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노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노인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내일 노숙인 보호소로 옮길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하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소에서 기본적인 관리만 받게 될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돌볼 수는 없거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은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하리는 그 노인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길에서 쓰러져 있던 그 모습, 창백했던 얼굴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하리는 노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노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계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리는 노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그날 할아버지를 업고 온 학생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하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리 깨어나세요. 가족분들이 찾고 계실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날 그 학생이네요. 또 오셨어요? 지훈은 하린을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지훈은 노인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호소로 옮긴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신원불명의 보호자도 없으니까요. 정말 가족을 찾을 방법은 없나요? 경찰에서도 실종신고 접수된 게 없다고 해요. 지문 조회도 해봤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주름이 깊었지만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텐데 이렇게 혼자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지훈이 말했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분 손에 있는 화상 흉터 말이에요. 지훈은 노인의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화상과는 달라요. 패턴이 특이하거든요. 하린도 그 흉터를 자세히 보았어요. 손등과 손목에 걸쳐 있는 깊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어떤 화상인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화재 현장에서 생긴 상처 같아요. 그것도 꽤 심한 화재였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하리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재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신도 어린 시절 큰 화재를 겪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너무 흐릿했어요. 5살이었던 할인에게는 공포와 혼란만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소방관이셨을 수도 있겠네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화상은 화재 진압 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약 이 노인이 정말 소방관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일 텐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누워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의 정수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이송 준비 때문에 왔어요. 정수연은 할인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할아버지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온 학생이에요. 할인의 대답에 정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다른 병원 직원들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정말 보호소로 보내야 하나요? 할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원도 자리가 필요하고 치료비 문제도 있거든요. 정수연도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착한 척하지 말고 본인 인생부터 챙기세요. 정수연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할인에게는 차갑게 들렸어요.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나았을까요? 할인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내일이면 그 노인은 보호소로 가게 될 거였거든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인아, 어디 갔었니?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할머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할인은 할머니에게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할인은 계속 그 노인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할인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을까? 할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고작 17살 고등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병원에 한 번 더 가보기로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에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병원에 들르기로 했거든요. 할머니께는 일찍 등교한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할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면 그 노인이 보호소로 옮겨질 텐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면회 시간도 아니었지만 할인은 용기를 내어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송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인은 노인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해?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김말순이었습니다. 하리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왜 여기에? 너 어젯밤에 표정이 이상하더라. 뭔 일인지 궁금해서 따라왔다.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리는 어쩔 수 없이 지난 며칠간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길에서 노인을 발견한 것부터 병원에 데려온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소로 가신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할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할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리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확인했어요. 화상 흉터를 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정말 맞아. 할머니, 대체 뭐가 맞다는 거예요? 하리는 할머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얘야, 너 기억 안 나니? 이분이 널 구한 분이야. 할머니가 내민 신문 스크랩의 제목이 할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아파트 화재, 소방관 영웅적 구조활동. 기사 날짜는 15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소방관의 모습이었죠. 하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너였어. 5살 때 큰 화재가 났었잖니. 그때 널 구해준 분이 바로 이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우연히 구한 노인이 15년 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요. 정말 그분이에요? 하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손의 화상 자국 봐. 그때 널 구하려다가 크게 다쳤거든. 병원에 몇 달씩 입원했었어. 하리는 노인의 손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화상 흉터가 자신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다니요. 할머니, 정말 확실해요? 확실하고 말고. 내가 어떻게 있겠니? 그분 덕분에 우리 할인이가 살아있는 건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이분이 얼마나 다쳤는지 몰라. 화상도 심했고 연기 흡입도 많이 했고. 하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15년 후에 자신이 다시 구하게 되다니요. 이런 운명적인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노인이 작은 신음을 내며 움직였습니다. 할인과 할머니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노인은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얼굴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할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과거의 은인과 생명을 구한 아이의 재회였어요. 할머니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세진 씨, 기억하세요? 저는 할인이 할머니 김말순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노인의 눈에 인식이 돌아왔어요. 말순 씨, 그럼 이 아이가 네, 할인이에요. 선생님이 구해주신 그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박세진은 할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무사히 컸구나. 할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은인분. 그때 감사했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날 구해준 건 너잖니. 박세진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너를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의식을 회복한 환자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깨어나셨네요. 지우는 놀라며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세진은 지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훈은 할인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네, 정말 기적 같아요. 할인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송을 담당할 직원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세진이 의식을 회복했고 신원도 확인되었거든요. 더 이상 보호소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자신이 구한 노인이 과거 자신의 은인이었다니요.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할인은 박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박세진도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세진이 의식을 회복한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며칠 전 할인을 차갑게 대했던 직원들은 모두 당황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박세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세진은 25년간 소방서에서 근무한 베테랑 소방관이었거든요.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구조 기록만 봐도 수십 건이에요. 지훈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세진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몸도 불편하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특히 15년 전 대형 아파트 화재 때는 지훈이 그 기록을 보여주자 할인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박세진은 11명의 생명을 구했고 할인은 그중 마지막이었어요. 할인을 구하려다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석 달간 입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많이 아프셨겠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야, 전혀. 너 같은 아이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박세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기자가 들어왔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병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 이민수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기자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인과 박세진, 그리고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자의 말에 할인은 고민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세진이 말했어요. 괜찮다면 해보자.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니.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는 할인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날 왜 그 노인분을 도우려고 생각하셨나요?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는데 왜 당신만 멈춰 서셨을까요? 제 할머니가 혼자 계세요. 만약 할머니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랄 것 같았어요. 할인의 진솔한 대답에 기자는 감동받았습니다. 박세진에게도 질문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기분이 어떠세요? 기적 같아요. 내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다시 날 구해주다니. 박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방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모든 구조가 소중했지만 할인이를 구한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버텼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할인과 박세진이 함께 있는 모습, 할머니까지 포함된 가족 사진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좋은 기사로 써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기자가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며칠 전 할인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접수 창구에 간호사, 그리고 거지 같은 옷 입고 어딜 기어들어와? 라고 소리쳤던 중년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어요. 뉴스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자신들이 영웅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중년 여성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박세진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다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할인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사과를 받긴 했지만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박세진이 할인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속상하지? 조금요. 하지만 이해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는 정말 착하구나. 그날 내가 날 도운 것도, 지금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박세진은 할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때 저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 참 좋은 말이네. 박세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지훈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박세진 선생님, 퇴원 준비가 다 되었어요. 건강상 문제 없으니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할인은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박세진이 갈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할인의 질문에 박세진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은퇴한 후 혼자 지내다가 몸이 아파서 길에서 쓰러진 거였으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비좁지만 함께 지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폐를 끼칠 수 없죠. 박세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폐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할인이를 구해주신 은인이잖아요. 할인도 할머니 편을 들었어요. 네, 할아버지. 저희와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박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간 혼자 살아온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할인의 말에 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그에게도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세진의 퇴원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은 또 다른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진이 몰려왔고 인터넷에서도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17살 고등학생에게는 너무 큰 변화였거든요. 할인아,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할인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잖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선생님의 말씀도 맞았지만 할인은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할인은 박세진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박세진은 소중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짐이 그게 다예요? 응, 나이 들면 필요한 게 별로 없더라. 박세진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 집으로 가는 길에 박세진은 작은 상자 하나를 할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15년 동안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할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녹슨 구조대 배지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할인을 구한 후에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작은 아이야, 너는 분명히 행복하게 자랄 거야. 그날 너를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편지를 읽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이제 다시 만났잖아. 박세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배지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거야. 너에게 주고 싶어? 할인은 그 배지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무거운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비좁은 집이었지만 할머니는 박세진을 위해 작은 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많이 좁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집은 처음이에요. 박세진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그리웠던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박세진은 오랜만에 먹는 집밥에 감동했어요. 우리 할인이가 간호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자 박세진이 놀랐습니다. 간호사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네,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할인의 대답에 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이미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자들과 방송국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어요. 할인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어요.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보자. 박세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박세진은 밖으로 나가서 기자들과 마주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세진입니다. 박세진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다시 저를 구해주다니. 박세진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할인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고맙다는 말밖에는. 이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이 아이와 할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들이 할인과도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박세진이 말했어요. 아이는 학업에 집중해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기자들은 아쉬워했지만 박세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이야. 박세진의 말에 하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방에서 박세진이 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15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너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랄 거야. 하리는 그 말을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박세진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박세진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하리는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박세진이 침대에 앉아서 낡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소방관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잠 안 와요? 하리나. 옛날 생각이 나서. 박세진은 사진 한 장을 할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그날 너를 구한 후에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의 박세진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화상으로 인한 상처가 보였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아프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 같은 아이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박세진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나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아니,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박세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하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꿈을 꾸었어요. 자신이 간호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진이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꿈에서 깨어난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박세진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하린과 박세진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방송국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인터넷에서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감동적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너무 자기적인 것 같은데. 요즘 이런 식으로 관심받으려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리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상처받았어요. 진실인데 왜 의심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병원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거든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했다니 말이 돼요? 의료진의 직업 정신이 어디 갔나요? 병원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리는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병원이 곤란해지는 게 미안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하리는 박세진에게 털어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병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박세진은 하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해. 내가 그 용기를 낸 거야.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할머니가 받아보니 방송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린이한테 방송 출연 제안이 들어왔다. 할머니의 말에 하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싫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박세진이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 정말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 진심을 전하기만 하면 돼. 박세진의 격려에 하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하리는 전국 방송에 출연했어요.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은 하리는 너무 긴장했어요.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린 학생. 먼저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행자의 질문에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길에 쓰러진 분이 계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왜 학생만 도왔을까요? 제 할머니도 혼자 계세요. 만약 할머니가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랄 것 같았어요. 할인의 솔직한 대답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차가운 대우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네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거든요. 박세진 선생님이 과거에 학생을 구해주신 은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하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의 충격과 감동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하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한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동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린이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른인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오히려 의료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바뀐 거였습니다. 병원도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네. 박세진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하리는 안도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병원이 너무 큰 타격을 받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국에서 후원 제안이 쏟아진 거였습니다. 할인의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사람들, 박세진의 치료비를 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할인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세진은 신중했어요.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 받자.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워. 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들은 정말 필요한 도움만 받기로 했습니다. 할인의 대학 학비 일부와 박세진의 정기 검진비 정도만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세상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가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박세진이 함께 있으니 집이 더욱 따뜻해졌거든요. 할인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박세진은 매일 할인을 맞아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오늘 생물 시간에 간호학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박세진은 할인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할머니도 박세진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박세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봄이었습니다. 참 예쁘다. 할인이 벚꽃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 봄이 왔구나. 박세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해요? 저희와 함께 사는 거? 할인의 질문에 박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해요. 그때 박세진이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영웅일 수 있다니. 저는 진짜 영웅이 어떤 건지 알아요. 바로 제 앞에 있어요. 할인의 말에 박세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끌어안고 봄 햇살 속에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15년의 시간을 건너서 다시 만난 은인과 생명을 구한 아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만 19살이 되었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작은 동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셨고 세 사람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확히 2년 전 할인이 박세진을 구한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박세진은 뭔가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비밀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박세진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인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할인을 기다리고 있던 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집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지훈도 있었고 복지사 정수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년 전 할인을 모욕했던 병원 직원들도 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인이 당황해하자 박세진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봐. 박세진은 할인의 손을 잡고 집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아린 양 간호학과 합격 축하 및 1주년 기념식.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간호학과에 합격한 걸 축하하고 우리가 다시 만난 지 2년이 된 걸 기념하는 거야. 박세진의 말에 할인은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 간호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박세진이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어요. 지훈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할인 양, 정말 축하해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할인은 수줍게 대답했어요. 정수연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당신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병원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2년 전 할인을 차갑게 대했던 간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인 양,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요? 당신 덕분에 저희 병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떤 환자든 차별하지 않아요. 간호사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때 박세진이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할인아,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새로운 간호사 배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직 간호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했지만 박세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만든 거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어. 정말로 배지에는 한글로 그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미 넌 많은 사람의 마음을 구했어.
앞으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거야. 박세진의 말에 하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모두들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하자. 준비해 둔 게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작은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와 박세진이 함께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인 양은 정말 특별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2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처럼 환자들을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연도 동감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하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줄은 몰랐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어요. 마지막에는 할인과 박세진, 그리고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런 걸 준비해 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야. 넌 우리 가족이잖아. 박세진은 할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은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이미 넌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네,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인의 다짐에 박세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2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인도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인이 자신의 은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로 인해 겪게 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 지금까지의 과정들, 정말 꿈만 같아. 박세진도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되다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할인이 박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 당연하지. 박세진도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빛을 내지만 함께 모여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따뜻한 가족을 이룬 것처럼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대학 준비로 더 바빠질 거예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 할인이가 최고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할게. 박세진도 약속했습니다. 할인은 두 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이 따뜻한 가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별빛 아래서 세 사람의 조용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중요한 건 지금이야. 맞아요. 우리가 다시 만났고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할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박세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었어요. 17년 전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한 작은 생명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고마워, 할인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두 사람의 감사 인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우리 모두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늘에게 말이야.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2년 전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도 지금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리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결국은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그 선택이 하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안겨준 것처럼 말이에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리는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고, 박세진은 그런 하린을 자랑스럽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이 아름다운 가족의 중심이 되어줄 거예요. 거지 같은 옷 입고 어딜 기어들어와? 라고 외쳤던 그 여고생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17년 전부터 그녀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 말이에요.